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고 평화롭게 오손도손 살아보자. 마치 7, 80년대 북한의 선전문구 같은 말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과연 국보법을 폐지하고 통일을 포기하면 북한과 평화롭게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하는 말일까요?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척하면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주자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 발언입니다. 뼛속까지 종북주의자인 임종석이 종북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석은 기념사를 통해서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민족 2국가론 주장인데 북한 김정은의 지난 연말 그리고 올 연초에 밝힌 대남 노선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싱크로율이 거의 100%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은 주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기존 평화와 통일 담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임종석의 주장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임종석의 주장은 마치 김정은의 지령을 그대로 이행하자는 것과 같은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의 대결 책동으로 북남 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고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시대부터 고착화된 대남 노선, 우리 민족끼리와는 차별화된 전략인데 임종석이 말한 일민족 2국가론이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는 같은 이야기죠. 북한은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지난 2월 해당 조항을 당 강령에 넣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상권부원장 출신인 이연희 의원은 당 강령 작업에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으로 대북 정책을 짜는 것도 논의되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연희 의원이 주장했던 것이 지난 2월이었으니까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언급한 지 불과 2개월 후의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주게 되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들게 하는 주장들입니다. 압도적인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 종북주의자들이 따로따로 오손도손 살자면서 대한민국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이 개발하는 핵이 공격용이 아니라는 말로 김정은을 감싸안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종북주의자들은 김정은의 선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종석은 특히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명시한 헌법 3조 영토조항을 완전히 지워버리든가 아니면 개정하자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그리고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에 영토, 영해, 영공조항을 신설해서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드러내라면서 개헌을 지시했습니다. 임종석이 김정은의 지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듯이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게 한 것입니다. 임종석의 주장은 명백한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3조와 4조는 통일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4조의 경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3조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해석하는 국가보안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보법을 뒷받침하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 북한 영토를 점유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해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법조계의 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헌법상 영토조항만을 꼭 집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의도가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을 북한에 유리하게 개정하고 역사 자체를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고 주구장창 주장해오던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종북 건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임종석이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 이렇게 차별성을 강조했지만 엎어치나 매치나 어쨌든 같은 말일 뿐입니다. 임종석은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겠나, 통일을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과연 서로 돕고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자는 생각을 할 사람들이라고 정말로 아직도 믿고 있다는 말인가요? 김정은이 머릿속에 평화라는 단어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무력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종석의 그런 주장은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나라를 넘기자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임종석은 또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내자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드러내라면서 개헌을 지시한 것과 1.1획도 틀리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으니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군사협정을 맺고 또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당하고 화형당해도 할 말을 못하고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던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임종석은 또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는 것이다.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이나 윤석열 정부의 자유통일론이 그 생생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이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었다 이런 주장이 셈입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죠. 남한의 대결 책동으로 북남 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고착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김정은의 말을 마치 그대로 옮긴 듯한 임종석의 발언이었습니다. 임종석은 북한이 통일지우기에 나섰으므로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시킴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핵을 가지고 호시탐탐 적화 통일을 노리는 북한과 평화를 합의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불순한 생각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종석은 6년 전 전환기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경험을 했다. 2017년 9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몰고 온 좌절과 절망을 1년 만에 기회로 만들어 9.19 평화 공동선을 만들어냈던 감동은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내일 모레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애써 모르는 척, 애써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입니다. 결국 좌파 정권들이 벌어준 시간으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임종석은 아직까지도 감동 운운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석은 기념사를 통해서 온종일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힘에 굴복한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뼛속까지 종북적 사고를 가진 문재인과 임종석이 주장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일 뿐입니다. 저런 종북주의자들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